해야 해. 어쩔 수 없어. 그만둬. 영화친구 김시선. 일찍이 이 세상에 넓고 높은 거대한 탑이 있고 탑의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는 물론 불로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도, 얻을 수도 있죠.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의 탑에 오른다면 말이죠. 단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탑을 지키는 괴물에게 먹힐 테니까요. 신의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탑 밖에서 살던 소년 밤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된 소년 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밤에게 자신을 구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라헬은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그치만 이제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은 밤에게 말합니다. 난 별을 보고 싶어. 별? 별을 향한 라헬의 꿈은 커져만 가고 결국 별을 보기 위해 탑으로 떠나는 라헬.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 밤. 난 탑을 올라갈 거야. 그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탑은 항상 탑 위에 있다. 밤은 그녀를 만나야만 한다는 목적 하나로 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긴 어디지?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의 이름은 해돈. 이 탑의 관리자입니다. 언뜻 보기엔 토끼기에 돌고래 주둥이를 합친 느낌인데 최하층과 탑 전체 관리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시죠. 여기가 탑인가요? 탑은 항상 탑 위에 있습니다. 탑 위에요? 밤은 라헬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탑 위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해돈은 비선별 인원에 해당하는 소년 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해돈에 의해서 선별된 채 탑에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고 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탑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할까요? 어? 저 흉측한 게 뭐죠? 몸에 철갑을 두른 거대한 신에어 흰 철갑 장어인데 보다시피 몸이 크지만 민첩하게 움직여 상대를 제압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해돈은 돌아가려면 지금 가라고 하지만 탑은 위험합니다. 이 시험을 치른다는 건 자살 행위. 밤은 라헬을 만나야 합니다. 시험을 선택한 밤은 철창 안으로 들어가 흰 철갑 장어를 피해 검은색 볼을 깨트려야 합니다. 흰 철갑 장어를 향해 달려가던 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이 여성은 자아드의 공주 유리인데요.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초보자나 다름없는 밤을 도와줍니다. 이건 너무 불리한 시험 아니야? 알고 보니 해돈은 20층에서나 볼 법한 강력한 괴물로 초보자 밤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덩치도 작고 대단한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자아드의 공주 유리는 절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며 밤을 말리지만 소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탑을 오르겠다고? 죽고 싶어? 여기서 포기하는 것보단 나아요. 결국 은근슬쩍 유리를 건드리는 해돈의 꼬임에 넘어가 자아드의 공주만이 소유 가능한 검은 3월 무기를 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무기는 사용자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지는 어마무시한 물건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탑 초보자에다가 딱히 무기를 쓸 줄도 모르는 밤에게 검은 3월이 건네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도 사용자에 따라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밤에겐 그저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철창 안으로 들어간 밤, 몸에 철갑을 두른 거대한 신에어를 그대로 상대한다면 절대 이기지 못할 텐데 실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지. 유리의 보좌관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 괴물에게 먹혀버리는 밤,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밤은 신의 탑 꼭대기는커녕 최하층에서 라헬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흰 철갑장어,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실은 신에어를 이길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찌른 거야? 신에어 입안에 들어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라면 이미 도망갔어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 이 시험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흰 철갑장어를 뒤로하고 검은색 볼을 깨는 소년 밤. 제발 힘을 빌려줘!
테스트를 마친 밤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일어난 소년 밤. 하늘에는 정육면체가 두둥실 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섬절 인원분들 2층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2층인가 보네요. 정육면체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행해질 다음 테스트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곳에 있는 인원은 400명인데 제한시간 내에 200명으로 인원이 줄면 종료되는 테스트인데 한마디로 서로 죽여서 반으로 수를 줄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만만한 소년 밤은 곧바로 공격받아서 위기에 처하는데 그걸 화살로 쏴서 죽이고 그걸 다시 총으로 저격합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동물의 왕국 또는 배틀로얄. 본의 아니게 살아남았지만 소년 밤은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탑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만둬.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론 토끼 한 마리도 잡기 힘들거든. 정체불명의 미소년과 이건 악어인가요? 이런다! 난 악어가 아니야! 실은 악어가 아니라 상대를 사냥감이라 말하는 낚시꾼 라크 레크레이셔인데 가볍게 시선을 따돌리고 푸른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쿤과 소년 밤은 눈이 여러 개 달린 괴물 뒤로 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낚시꾼 라크는 소년 밤을 찾아 어디론가 향하네요. 바보처럼. 몸은 저렇게 커도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다한 쪽은 온순해서 이럴 때도 공격하지 않거든. 그렇게 사라지는 다한족. 서로를 죽이라는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는 친구군요. 쿤은 밤에게 동료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밤, 이번 악수는 동료가 되자는 뜻이야. 쿤은 밤에게 이번 2차 테스트가 서로를 죽이는 미션이긴 하지만 탑이 내세운 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중요한 건 위쪽의 룰에 지배되지 않는 거야. 룰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야 하거든. 참 멋있는 친구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5기의 낚시꾼 라크. 단번에 밤을 공격하는데 빰빰빰빰 살아남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테스트가 끝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순간에 400명에서 200명이 됐네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간 수많은 도전자들 모두가 탑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겠죠? 아직도 악어가 화가 많이 났네요. 밤이랑 싸우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때 울리는 소리. 자, 배고프지? 야, 몇 개 더 주라! 나 이 악어형 너무 좋아. 모두가 다음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앞으로 여러분의 시험 담당관 레롤로라는 사람입니다만 시험 담당관이 등장하고 다음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200명도 줄인 건데 시험관은 이것도 너무 많다며 갑자기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킨 다음 물벽을 만들어냅니다. 시험 담당관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랭커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단번에 밀려나가는데요. 이건 단순히 물벽이 아니라 신수로 불리는 힘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힘도 못 써보고 밀려나 버린 거죠. 이 신수를 뚫고 들어오는 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그만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어떤 테스트보다 어렵죠. 모두가 불만스럽게 항의하는 그때 전 튕겨나가지 않았거든요. 가장 실력 없는 소년 밤만이 유일하게 신수에게 밀려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소년 밤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밤만이 신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탑을 올라가서 밤은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한 라헬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소년 밤이 소녀 라헬을 찾아 거대한 탑을 오르는 애니메이션 신의 탑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의 탑은 네이버 웹툰의 대표적인 판타지로 연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무려 45억에 이르는 엄청난 작품이죠. 신의 탑 웹툰을 보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설명한 작품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신의 탑 꼭대기에 오르는 이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애니메이션에 몰입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세계관에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를테면 2화에서 시험 담당관인 랭커가 등장하는데 너 설마 랭커도 모르냐? 네? 랭커란 게 뭔데요? 랭커가 뭐냐면 탑의 정상까지 올라간 굉장한 사람들이야. 정상이요? 자아드의 왕이 있는 곳이지.
이런 식으로 신의 탑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참 좋아요. 무엇보다 판타지물에서 부족한 존재가 성장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는 과정을 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였다면 보는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밤이라는 소년이 부족해 보이지만 조금씩 성장해가고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해 탑 위로 올라가는 성장 과정을 보는 게 아주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이 쪼렙 소년이 매 화가 진행될수록 어떤 존재가 될지 저만 궁금하나요? 아주 강력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라 액션 부분이 약하면 시각적인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매우 아름답고 액션은 화려하고 무엇보다 귀여운 장면들이 참 많아서 단번에 2화까지 쭉 봤습니다. 신의 탑 세계관 자체가 말 그대로 답은 항상 탑 위에 있다는 말처럼 방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웹툰 보듯이 애니메이션을 쭉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건 해당 작품 분위기를 끌어올려줄 OST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애니메이션엔 항상 가슴을 뛰게 하는 OST가 있죠. 신의 탑 OST는 JYP 소속 스트레이키즈가 불렀는데 하늘의 끝을 향해 뚫고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며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해져. 대사가 아주 기가 막히죠. 마치 소년 밤에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음악으로 뜨겁게 시작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더 몰입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소개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워서 영화 친구들을 위해 뭐라도 좀 주라고 졸랐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무려 22일 동안 네이버 시리즈원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에 마이를 클릭해 주시고 마이 보관함에서 쿠폰 탭을 클릭하시면 그곳에 보유 쿠폰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띄어쓰기 없이 신의 탑 김시선을 입력하시면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방송 50% 할인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려 50%니까 영상을 본 분들은 지금 바로 가셔서 일단 쿠폰 받아주세요. 받은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쿠폰은 시리즈원 앱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소년 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탑 위의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항상 탑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한데 탑 꼭대기에선 정말 무엇이든 원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신의 탑 애니메이션은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1화, 2화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의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